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의 기초 여섯 번째 전기 트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우리 꼬마 아들놈은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일곱 마리 중 최장수하는 시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1월 달에 두 마리가 별이 됐어요. 이게 9마리에서 결국 이제 7마리 남은데 전부 유기견들입니다. 남들이 키우다가 뭐 이유가 있어서 버렸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거둬서 집사람하고 케어하는 아가들입니다. 자, 이 전기 트랩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전기 트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 특수한 설비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기계식 트랩으로서 볼후르트나 버킷 트랩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트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면 무조건 볼후르트 트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방열기는 요즘 많이 쓰이는 곳은 없지만 예전에 그 라제다라 그래서 방열기 주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죠. 주철. 거기에는 이게 온도 조절식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보통 그 저압이죠. 압력이 좀 낮게 뭐 1, 2kg 정도로 썼는데 이 그 온도 조절식 트랩은 사실은 스팀의 잡열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현열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라제다라는 그 방열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 바닥에 그 이 철이나 무슨 어떤 이물질이 깔려가지고 이게 나오다 보면 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나나 포킷을 설치해서 이렇게 트랩을 설치하면 보다 좀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트레이싱 그 배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오일 벙커 시우 같은 이중 배관 예전에 쓸 때는 보통 이게 내부에 배관이 있고 외부에 이렇게 또 배관을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해서 요 사이에다 전기를 보냈는데 이러다 보면 배관이 안에서 녹슬어서 구멍이 나거나 파손이 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오일 배관이나 어떤 그 가열하는 유체 배관에 있어서는 이중관보다는 동파이프 한 9mm 정도 동파이프를 뭐 이렇게 관이 있으면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하거나 네 개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관을 붙여서 이렇게 매가지고 동염해서 이렇게 어, 트랩을 설치해서 응축수를 배출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트레이싱 배관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응축수 정체가 허용되는 설비, 현열 이용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에너지 여기서 절감이라는 건 우리가 전기를 쓰는 목적이 현열보다는 잡열이 목적인데 현열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온도가 필요한 배관, 그러니까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그렇죠? 오일 배관 같은 데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일 저장 탱크 같은 경우, 오일 저장 탱크나 뭐 어떤 화학약품 온도가 없으면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저기 트레이싱이 아니고 이건 일반 배관 코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코일로 만들어 가지고 구배를 줘 가지고 하시면은 워터 함마가 발생도 안 되고 어, 상당히 그 좋습니다. 효과가.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볼후르트는 응축수 배출 능력이 좋고 그 응축수 배출 벤팅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좋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모 직장에 있을 때 구인사에 있을 때 그 급탄 가열 탱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해다 그 온스텐관에다 해다를 만들어서 저기 스텐관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서 제가 제작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진짜 워터함 하나 없이 구배만 딱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구인사의 급당 탱크는 거의 한 20여 대 제가 제작해서 뭐 10톤에서 한 20톤까지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쉘앤 튜브 같은 그 열교환기죠. 열교환기 같은 경우 뭐 쉘앤 튜브든 판형이든 온도 조절식 그 밸브 TCV죠. TCV나 뭐 투웨이 밸브 같은 거 온도 조절식으로 그 컨트롤러 설정해 가지고 연결해서 쓸 때 이 쉘앤 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가 그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 그 순간에 이 워터 hä머링이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팀이 공급되다가 스톱이 되면 이 안에가 어떻게 돼요? 여기 트랩까지 진공이 되죠, 진공. 왜? 진공이 왜 걸릴까요? 그 스팀이라는 게 물방울이 공급되다가 식으면은 응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물방울, 증기가 존재하던 공간은 어, 그 빈 공간이 돼서 진공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응축수가 나가다가 정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떨어져서 이놈이 밸브가 토이 밸브나 온도 조절식 TCV 밸브가 열리면은 스팀이 막 들어가면서 때리니까 따다당 따다당 찡찡 이게 쉘앤 튜브 타입이 그 열교환기에서뿐만 아니라 급탕 탱크 그쵸? 거기도 이 쉘앤 튜브 타입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진공 해소 장치가 달리지 않으면은 어, 이 워터 hä머링이 상당히 됩니다. 진공 해소 장치가 달리면은 이게 밸브가 닫혔을 때 이 안에 진공이 걸리려고 그러면 요 진공 해소 장치 백큐um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요 사이로 공기가 딸려 들어가서 진공이 해소됨으로 해서 응축수가 자연 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토해 밸브가 열려서 스팀이 공급돼도 이 안에서 워터 hä머링이 일어나지를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열교환기 같은 경우 배압이라는 게 뭐예요? 스팀 트랩 전단의 압력과 후단의 압력 차이가 바로 배압인데 이때 전단의 압력이 높으면은 응축수가 원만하게 나가지만은 후단의 압력이 높아질 때 이게 후단 압력이 높아질 때 즉 그거를 배압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단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배압이 걸려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설명했듯이 여기도 역시 이런 그저 밸브가 있을 때 여기에 백큐ම් 브레이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응축수가 잘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저거죠. 그 저기 오그덴 펌프라고 그래서 펌핑 트랩 역할. 그러니까 스팀을 이용하거나 에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구동시켜 가지고 펌프를 높은 곳으로 아니 응축수를 높은 곳으로 올려치기도 하고 합니다. 아니면 장거리 이송할 때 쓰기는 하는데 이게 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용도에 따라 잘못하면 에너지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게 저기 에어벤트, 증기용 에어벤트입니다. 증기용 에어벤트. 그래서 요 오그덴 펌프는 좀 신중하게 좀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에너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티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이 좌우측을 길게 늘어졌을 때 좌우측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기를 줘서 기울기는 얼마 100분의 1 정도. 그러면 이게 10m라면 10cm 정도 기울기를 줘서 요게 응축수가 고이게 이렇게 만드는 걸 드레인 포켓이라고 합니다. 드레인 포켓을 형성해서 응축수가 여기로 들어와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역시 볼프루트 쓰는 게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어히터 배터리 뭐냐? 공기 같은 거, 가열할 때 공정에서 산업 설비에서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 뭐 보일러에 들어가는 공기라든가 무슨 어디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저기 뭐 스프레이, 페인트 공정 같은 데 가면 이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건조시키는 부분에 그 에어 히터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이때도 역시 아, 볼프루트 트랩을 쓰는 게 좋다.
제가 한번 다녔던 그 공정 중에 이 트랩을 거꾸로 반대로 설치했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아니 그 요 에어 히터 배터리가 온도가 안 오른대요. 30도 이상.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 트랩을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놨더라고요. 이 스트레나하고 이 트랩이 반대로 조립할 당시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자들이 못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요거 바로 잡아줬는데 그러고 났더니 한 80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공기가 에어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자들이 뭐든지 관심을 갖고 관심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 설비는 잘 들여다 보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려서. 전기 관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배관의 맨 끝단 관말에는 요 에어벤트를 설치해서 불응축 가스나 공기가 신속하게 배출돼서 열 전달 면적에 공급되지 않는 방법을 써야 쓰는 장비 부하 설비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관말이니까 어떤 워터마의 요인이 있다 그러면 버키트 같은 트랩, 그 워터엠마의 강한 버키트시 트랩을 쓰기도 하고 서머다이나믹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볼프루트 쓰시고 아니면 앞으로는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버키트 트랩을 쓰면 된다. 관말에 전기했다 해도 버키트 써도 돼요. 전기했다 같은데도. 이 전기 주관은 뭐냐면 전기가 공급되는 배관인데 전기가 공급되는 배관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드레인 포켓 응축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트랩을 디스크 트랩 같은 거죠. 썸머 다이나믹 스팀 트랩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뭐 모르면 볼프루트 써서 이 응축수를 배출시켜야 이 전기 주관에서 워터햄머가 아니랍니다. 이 드레인 포켓을 써가지고 응축수를 배출하는 건 보통 주중기관에서는 한 30에서 5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기울기는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100분의 1 기울기로 잡아주고 이게 100파이까지는 이 드레인 포켓을 100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관이든 주중기관 굵기와 같은 관으로 드레인 포켓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고 안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T 써가지고 T에다가 여기 단깡이라고 그러죠. 단 배관 하나 쓰고 마감 후렌치 캡 쓰고 여기 드레인 밸브 하나 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응축수 나가는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T 쓰는 게 가장 무관해요. 안 그러면 그 배관 구멍 뚫어가지고 배관을 인출하는 포켓을 만든다는 게 좀 힘드니까 그냥 T를 써가지고 만들면 가장 효과적이고 실무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켓 트레이싱. 자, 아까 요거 설명드렸죠. 옛날에 같으면 벙커 이중 라인이나 고영화, 요런 연소 및 증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이런 데는 이중관을 이렇게 배관 속에 배관을 만들어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을 하는데, 이때도 썸머 다이나믹 트랩을 쓴다. 아니면 볼프루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요 이제 배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구간별로 전기를 집어넣고 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구간이 연결될 때는 이렇게 상부로 연결하고 하부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야 아래로는 응축수 위로는 전기가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별로 끊어버리면은 점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면은 이거 공급관도 여러 개, 응축수 배출관도 여러 개 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켓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배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용 탱크 같은 게 배출관 상승 이제 공정용 같은 거 무슨 탱크 가열하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서 와가지고
여기다 약간 포켓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사이펀 모양 깔때기식으로 이렇게 뽑아 올려서 여기다가 트랩을 설치해서 빼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 올라가는 파이프는 속은 U 밴드실 하부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탱크 같은 거 가열할 때 코일식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소구경 파이프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트랩을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팀 트랩 설치 시 고려사항, 이 워터 함마 같은 거 있죠. 이 워터 함마는 워터 설레가 고속으로 이게 흐를 때 이렇게 처음엔 조금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이렇게 슬래그 덩어리, 물 덩어리가 돼서 날아가서 때리는데, 뭐 엘보우나 이런 부속 같은데 그러면은 뭐 엘보우가 나간다든가 부속, 뭐 밸브 시트라든가 이런 데가 점점 그러니까 소손이 되는 거죠. 소손이 돼가지고 가마 밸브 이런 게 제어가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전에 말했듯이 드레인 포켓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 드레인 포켓으로 중간에 빼주면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기 장애 현상, 이걸 그 스팀 어, 영어로 이게 뭐라 그러죠? 바인딩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부하 설비로부터의 거리가 보통은 1m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m 이내. 이 트랙까지의 거리를 1m 이내로 하는데, 이 이상을 벗어나면 여기에 응축수가 고여가지고 이 동작이, 트랩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바인딩 현상이라서 이 물을 밀어내기 위해서, 응축수를 밀어내서 스팀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서 응축이 돼서 밀기 때문에 이 트랩이 동작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하 설비와 트랩에 갖는 저 간의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이상 넘어가면 응축수 배출이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 자켓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스팀이 공급되고 응축수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트랩을 설치할 때 트랩에 그 배관이 이렇게 깔때기 같은 호스로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하게 돼 있으면 이 응축수가 여기 차 있기 때문에 차서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열 효율이 안 나요. 그 밥솥 같은 이중 자켓이라든가 그 뭐죠? 추출 공정이라든가 식품 쪽에서, 그래서 반드시 트랩에 여기 연결된 안에 이렇게 깔때기가 꽂혀 있어야 된다. 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프루트 트랩은 그냥 일반 트랩보다는 자동 에어벤트, 자동 에어벤트하고 증기장애 해소 장치가 선택사, 요거를 되어 있는 트랩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요거는 불응축 가스나 뭐 증기 장애 해소 장치로 돼 있는데, 실제 응축수는 여기 있죠. 요 저 구멍, 요 파이로트 구멍, 요걸 파이로트 구멍이라고 그러는데, 파이로트 구멍이 아니고 뭐죠? 이게 이름도 있어서 배랑 가네. 여기에 요 볼이 이게 들리면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 구조거든요. 볼프트 트랩이.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 에어벤트와 증기 해소 장치가 되어 있는 볼프트 트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룹 트래핑.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압력이 다른 트랩을, 아니 열 부하 설비를, 자켓 같은 거를 여기다 체크 밸브를 달아서 트랩을 하나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도 높은 압력으로 들어가는 그 자켓이 부하 설비가 되고, 압력이 낮은 곳은 이게 밀어내질 못해요. 체크 밸브 썼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A는 가열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 모아서 트랩을 하나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룹 트래핑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룹 트래핑이라서 이거는 옳지 않다. 예. 트랩은 부하 설비는 개별 트래핑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이거 보십시오. 동일한 압력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 B, C, D, 여기 D는 가장 멀어서 요놈이 가장 가열이 안 되는
현상이죠. 이게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부터 빠져나가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 트래핑 모아서 하나의 트랩을 달아서 하는 건 옳지 않다. 다 장비별로 하나씩 다 달아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면 이런 거 많아요. 가끔. 많다는 것보다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팀 트랩은 보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겨울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볼 루트 버킷은 기계식 트랩이죠. 요거는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식 트랩, 압력 평형 바이메탈은 그 상부 쪽에 보온을 넣으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보온하지 않는다. 서머다이나믹, 요거는 그 캡 부분만 서머다이나믹. 요거는 디스크 트랩은 우에 캡 부분만 보온하고 나머지 저 압력 평균 바이메탈은 보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으로서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템스크 ENG와 협업하는 순간 당신의 기업은 에너지 절감 10%를 무조건 달성하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저희하고 연관이 되면은 세관을 하든 뭐 연관을 교체하든 설비를 개선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은 에너지 10%는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업 다니면서 많이 실행을 하고 요 결과를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에너지 진단은 무료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기술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템스크 ENG 1522-0127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최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